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에 돌입할 건데, 철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오늘 배울 철기 시대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비교하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시겠죠? 스킵해서 필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냐면은 제가 옛날에 설명했듯이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돌을 깨서 만들었다라고 했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 청동기 시대 때 도구는 청동입니다. 맞죠? 그리고 철기 시대는 당연히 철을 사용하겠죠. 오늘날은 철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는 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맞죠? 자, 중요한 건 청동기 시대 때 청동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뭐 제사용기라든지 무기, 농기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농기구는 여전히 뭘로 만들어졌다? 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농기구가 뭐였다? 반달, 돌칼. 기억납니까? 반달, 돌칼로 뭐 수확을 했다. 농기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철기 시대 때 오면 제사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철기로 만들어지면서 이 농기구를 철로 만들어지면 뭐가 되느냐?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돌로 수확을 하는 것보다는 철로 만들어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잘 들겠죠. 오늘날 칼 같은 거 다 철로 만들죠. 돌로 칼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를 할 때 매우 불편했겠죠. 맞죠? 지금 돌칼로 막 요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요리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철로 만들어진 칼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생산량과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 한번 보겠습니다. 식생활. 구석기는 사냥과 채집으로 생활했다.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 오면 뭐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다. 농경 중요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농경.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농경이 정교화되겠죠. 마침내 청동기 시대 때 오면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뿌려도 잘 자라는 작물이 재배되었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물도 많이 필요한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철기 시대 때는 이 벼농사들이 점차 정교화된다. 아시겠죠? 자, 구석기 시대 때 주거생활 어땠느냐?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동굴이라든지 막집에서 살았습니다. 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냥을 위해서, 채집을 위해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이라든지 막집, 집을 정교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오면 움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정착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 신석기 시대 때의 움집도 그렇게 정교화된 집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정교화된 집은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움집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 때 움집의 집터를 보면 원형도 있고 직사각형 모양도 있습니다. 원형과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집터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지상가옥화됐다. 신석기 시대 때 집은 땅을 파서 집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파면 온도도 따뜻해지고 하여튼 그렇대요. 추위도 피하고. 지하로 땅을 파서 집을 지었다면 점차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오면 지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지하 집보다는 지상집이 훨씬 짓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화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도 갖춰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가옥이 됐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당연히 철기시대 때 오면 이 집터도
정교화됐겠죠. 토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그리고 민무늬 토기 있었고요. 청동기 시대 때 오면 민무늬 토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토기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 때의 미송리식 토기라든지 이런 토기들 더 있었겠죠. 다양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기 시대 때도 다양해집니다. 민무늬 플러스 알파라 해서 더티 토기, 검은 간토기 다양해진다. 토기들이 아시겠죠? 처음에는 빗살무늬 토기에서 민무늬 토기들이 점점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자, 그럼 사회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신석기 시대 때는 부족 사회를 이뤘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사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이 구축되기 힘들었겠죠. 왜? 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부족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맞죠? 전쟁이 나면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이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길을 잃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부족생활 이런 것들이 없었다가 신석기 시대 때 정착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부족을 이뤘다가 청동기 시대 때 오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사회와 직업의 분화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뭐가 등장한다? 국가가 등장한다. 최초의 국가 뭐? 고조선. 맞죠? 기억나죠?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 철기 시대 때 오면 이 철로서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철로서 무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때 정복전쟁도 많아지고요. 드디어 연맹왕국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연맹왕국들은 뭐냐면은 부족들이 하나의 힘센 부족을 중심으로 뭉치는 걸 말합니다. 연맹했다,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왕국 이런 거죠. 여러 다양한 부족들이 막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뤘다. 이게 연맹왕국입니다. 다양한 부족들이 하나의 왕국을 이뤘다. 대표적인 연맹왕국이 뭐 부여라든지 고구려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배우겠습니다. 부여라든지 고구려 같은 나라들이 있다. 자, 종교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딱히 종교라는 게 없는데 사냥, 성공이라든지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만들어졌다. 그랬다가 신석기 시대 때 제가 설명했죠. 초기 종교가 만들어진다.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기억나나요? 동물을 숭배하고 영혼을 숭배하고 뭐 무당 같은 점을 기원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랬다가 청동기 시대 때 오면 이제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정일치 사회.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와 이제 뭐 정치가 결합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재정일치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배층의 무덤을 고인돌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 기억나죠? 자, 철기 시대 때 오면 제천행사가 등장합니다.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뭐냐면은 풍요를 기원하고 뭐 일종의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추석, 단오, 뭐 설날 뭐 이런 것들 지내듯이 이런 것들 제천행사의 유래입니다. 맞죠? 추석에 우리가 막 강강수월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제천행사들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 자, 그리고 널무덤과 동무덤 같은 무덤들이 형식이 나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철기 시대는 BC 5세기 정도에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널리 사용된 것은 BC 1세기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위만조선 시기다. 위만조선 시기와 아마 일치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철기의 사용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철기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뭐가 연맹왕국이 등장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우리가 바로 이 연맹왕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것을 필기해서 역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인간의 도구 사용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순서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의 도구 사용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의 순서로 발전하였습니다.